자, 4강 1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글의 주제문은 어디에 잘 나타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죠. 그렇죠? 이 문장이 글 전체 주제문입니다. Self-driving vehicles. 자율주행 차량은요, 우리가 차에 대한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잠재력이 있답니다. 특별히, particularly in a city environment, 도시라는 환경 속에서요. 자, 그 다음부터 예를 들어 보여주는데, autonomous는 뭐죠? 예, 자동의 자율을 이라는 말인데, 앞에서는 self-drive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택시에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네가 summon이라는 말은 이제 부르다 호출하다는 말인데, 택시 한 대 불렀을 때요. using your mobile phone, 핸드폰을 이용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바로 by the time you have walked out of your phone door 앞 대문을 나서자마자 그 택시가 밖에서 대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목적지까지 데려간 다음에는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손님을 찾아서 다시 출발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죠? To collect children from school. 학교에서 애들을 학교에서 애들을 데려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인분들을, 어르신분들을 상점에 데려다 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usual, 일상적이고 everyday, 하루하루의 그런 journeys,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을 모두 다 수행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 주제문은 뭐라고요? 앞부분에 말했던 자율주행 차량은 특히 도시라는 환경 속에서 차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그래 또 제목인데 세 번째 줄 보시면 벗이 있죠. 벗 앞에 있는 부분과 벗 다음의 부분이 확실하게 나뉘는데 첫 번째 벗 앞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에 대한 방대한 정보의 자료가 is being supplemented all the time. 매일매일 항상 너에 대한 정보가 계속 추가로 더 보충되어 준답니다. 근데 이렇게 자료가 증대되는 건 좋지만 하지만 또한 이것이 어떤 걸 가능하게 하죠? 다른 변화들을 가능하게 하는데 that increase your vulnerability. 첫 번째는 네가 가지는 취약함을 더 증대시킨답니다. 두 번째는요. The value of information about you. 너에 대한 정보의 가치를 또한 증대시킨대요. 자, 너에 대한 정보의 가치가 증대시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의미가 없었던 무슨 상품을 구매했다든지 어디에 갔다라든지 이런 정보가 의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가공해서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It is easy to see that. To see. 자, 뭘 보기 쉽습니까? For the next for the concert next Saturday.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그 콘서트에 미리 티켓을 예매를 구매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까? Who checked into the gym on the Saturday. 토요일 날 누가 그 짐 체육관에 갔는지도 볼 수 있죠. 자, 이런 리스트를 구해서 and then to further process this list by gender, age, income level, or zip code. 됐죠? 성별에 따라서 또는 나이에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집 코드 사는 곳의 위치에 따라서 이 자료를 가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 의미 없었던 데이터가 이제는 가치가 증가된 거죠. 근데 뭐와 함께? 너가 갖는 취약성과 함께.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3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3번 글 전체 주제문은 어디 잘 나타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글에 쓰고자 하는 말이 잘 나타나 있죠. 어떤 겁니까? 자, modern, 현대 미국 사회는 전통 사회와는 많이 다르답니다. 인 어떤 점에서요? toys, 그죠? 장난감의 숫자와 장난감이 만들어지는 그 원천과 장난감이 가지는 claim, 주장되어지는 기능에 대해서 다르답니다. 자, 오늘날의 미국 사회는 어떤 장난감을 추천하죠? 자, manufactured store-bought toys are important to the development of their children. 자, 공장에서 조립되어서 만들어져 나온 그래서 상점에서 산 장난감들이 아이들의 발달이 좋다라는 거죠. 자, 반대로 전통 사회는 어땠습니까? 그런 만들어진 장난감이 없었죠. 어떤 장난감이 있었죠? 장난감은 거의 없었고 장난감이 있다고 한들 애들에 의해서 직접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애들의 부모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다? 지금까지 나와 있지 않은데 하나 예를 들고 있죠. 어떤 예입니까? 한 미국 친구가 어릴 때 in rural Kenya 어릴 때 시골 케냐에서 컸죠. 자, 그 한 학생의 예를 들어서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끝부분인데 he gained the impression that American children are less creative than Kenyan children. 됐죠? 이게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이 그렇게 상점에서 사서 다 만들어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미국 애들이 시골 지역에 사는 켄야 학생들보다도 어린이들보다도 훨씬 좀 덜 창의적이다라고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이 글의 제목으로는 3번 A factory made toys good for creativity. 그래서 약간
반어법적으로 의문문으로 3번이 딱 적절하겠네요. 자, 다음 4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서는 어떤 부분이 글의 주제문일까요? 네, 요 부분이 글의 어쨌든 중요한 부분인데 요 앞뒤로 글의 내용이 많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죠. 어떤 내용일까요? 그 앞에. 쌤 개인적으로 여기 요 부분에다가 버시나 however 같은 말을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없고 맥락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요 앞에까지는 무슨 얘기일까요? 감정이 되게 좋지 않은 걸로 받아들여지죠. 어떤 느낌입니까? 우리는 이성은 되게 자랑스러워 하는데 반면에 feel a bit ashamed of our emotions. 우리의 감정은 되게 부끄러워하죠. 됐죠? 자, 근데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문화적인 편견이랍니다. 자, 그 다음 정말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데 주장입니다. 자, 요 부분이 그 전체에서 작가가 말하고 싶은 주장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in fact라는 말도 나오죠. in fact는 어떤 말입니까? 자, 앞에 했던 말의 좀 더 내용을 좀 더 강하게 한 번 더 설명하는 말이죠. 그래서 요 부분, 주장에 해당되는 요 부분을 보시면 자, 해석해 볼게요. 우리의 감성이라는 것은 자, no less than이 중요한데 no less than은 no more than과는 다릅니다. no less than이니까 어떤 비교 대상보다도 전혀 그보다 더 낫지 않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비교 대상은 뭡니까? Our faculty of reason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faculty 능력보다 우리의 emotions 감정은 뭡니까? 절대로 더 낫지 않아요. 수준이 또 능력이요. 됐죠? 그런 감정이 a part of us, 우리 한 부분이라는 것과 그리고 there is nothing abnormal or regrettable, let alone shameful. let alone이라는 말은 무엇은 말할 것도 없고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때, move, 감동을 받을 때 수치스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습니까? 거기에서 뭔가 abnormal, 비정상적이거나 후회할 만한 그런 것도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감정이 이성보다 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많은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번 하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5번 글의 주제는 어디 잘 나타나 있습니까? 네, 바로 첫 번째 문장이 글의 주제가 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포노그래프는 축음기인데요. 축음기 1878년에 에디슨이 만들었습니다. 자, 이 축음기의 도래와 함께 큰 변화가 일어났죠. 어떤 변화일까요? 자, 바로 음악을 녹음해서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현상을 불러왔습니까? privatize라는 말은 개인화시킨 거죠. 그 다음에 decontextualize라는 말은 탈맥락화시키는 겁니다. 뭐를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회적인 행사라고 알려져 있던 것들을 개인화시키고 탈맥락화시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 음악 어떨까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현장에서 함께 공유하는 사회적인 행사였죠. 그 다음에 Sailors Songs, 이건 뭐냐면은 선원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선원들도 함께 그 배를 타면서 부르는 노래죠. 근데 이제 이런 노래들이 뭡니까? 이제 그냥 집에서 혼자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축음기 때문에요. 그래서 노래가 어떤 현상이 됩니까? 마치 월페이퍼, 배경 화면처럼 우리는 지금 너무 익숙한 말인 그 백그라운드 뮤직. 그 당시만 하도 음악은 그렇지 않았고 음악은 어떤 기능이 했냐면은 as a focused object of attention. 굉장히 집중된 사람이 관심을 갖고 집중된 하나의 대상이었죠. 근데 이 축음기 때문에 음악이 뭐가 됩니까? 이제 백그라운드 뮤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분위기를 더 강화시키고 장식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어떤 글입니까? 이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글의 주제는 어디 잘 나타나 있습니까? 네, 또 첫 번째 문장에서 글의 주제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인간은 이야기의 생명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거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몇 가지 예를 쭉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archaeologist, 고고학자 얘기가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은 in the stones and bones, 돌이나 뼈에서 클루드를 파내가지고 이야기를 서로 엮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historians, 역사학자들도 누굽니까? storytellers, 이야기꾼들이죠. 그 다음에 business executives, 기업 경영가들도요. 어떤 사람입니까? spin이라는 것은 이렇게 실을 돌려서 짠다라는 말인데 compelling narratives,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들을 지어내는 사람들입니다. about 무엇에 대해서요? 그 사람들의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어내는 사람들이죠. 또 political analyst, 정치 분석가들이 얘기하기를 a presidential election, 대통령 선거도 일종의 뭐라는 겁니까? A competition between conflicting stories, 서로 상충되는 두 이야기 사이에 경쟁이라는 거죠. 자, 제일 마지막으로 legal scholars, 법률 전문가도요. A trial as a story contest, 재판을 뭐라고 보는 겁니까? 이야기의 경쟁이라고 보죠.
따라서 글 전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은 이야기의 생명체인데 그래서 이야기가 그 인간의 우리 모든 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자, 7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7번 글의 주제문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네, 또 첫 번째 줄에 그 주제문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확실하게 dance ritual, 그 춤으로 표현되어지는 의식이라는 것은요, 선사시대 사람들에게는 에너지의 낭비가 결코 아니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선사시대 사람들은 패션이라는 말은 주주해서 만들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가면이나 복장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고요. 그 다음에 사느라고 힘들었을 텐데도요, 춤을 추느라고 많은 칼로리를 소모했습니다. 그리고 선호했는데 다른 어떤 그룹 액티비티보다도 이런 춤의 장면을 기록하는 걸 선호했죠. 따라서 빅토르 턴의 어떤 attribution이라는 말은 뭔가의 원인을 어디 돌리는 거거든요. 이 춤으로 표현되어지는 의식을 어디로 귀속시키는 겁니까? 때때로, 그리고 되게 중요하지 않은 그 초기 단계의 어떤 상태라고 귀속시키는 것은요, 굉장히 이 선사시대 사람의 케이스에는 부정당하게 보이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는 more representative of, 좀 더 뭘 보여주는 걸까요? Our own industrial age, 우리 자신의 지금 산업화 시대의 production, 생산성 위주로 된 우리의 mentality, 정신 상태를 좀 더 잘 대변해 주는 것처럼 보이죠. 됐죠? 자, 분명히 이 선사시대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위협받았죠.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에 의해서. 하지만 그렇지만 ritual, 이 의식, 어떤 의식입니까? 춤으로 표현되어주고 아마도 ecstatic, 굉장히 흥분 상태의 그런 속성을 가진 이런 의식은요, 뭡니까? 그들 선사시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central,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요소였습니다. 됐죠? 따라서 이 글은 뭘 얘기하고 있다? 춤이라는 것이 결코 에너지 낭비가 아니고 선사시대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요소다. 라는 5번입니다. 자, 8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글의 주제가 어떤 한 부분에 나타나 있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내용이 다 연결돼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우주가 아주 빠르게 식어가지고 it is impossible, 뭐가 불가능했습니까? 어떤 요소들을, 더 무거운 요소들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뭐보다도요? hydrogen, helium, and in a minute amount lithium. 하이드로젠 수소죠. 수소, 헬륨, 그리고 리튬과 같은. 자, 주규 화학의 원소 주기율표에 1번, 2번, 3번이 수소, 헬륨, 리튬입니다. 이 세 가지 물질은 너무 가볍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렇게 이렇게 가벼운 물체에서 이 초기의 지구는 너무 단순해가지고 far too simple, 너무 단순해서 뭘 만들 수는 없었을까요? 이 지구나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유기체 같은 물질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뭡니까? 그런 이제 수소나 헬륨 같은 아주 작은, 가장 질량이 작은 그런 원자들이 어떤 능력이 있죠? capacity, astonishing capacity, 능력이 있는데 그런 단순한 빌딩 블록, 조립할 수 있는 블록들로부터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to build,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만들어지기만 하면 별이라는 것은 기반을 놓죠. for, 무엇에 대한 좀 더 복잡한 entity, 여기 entity는 존재들인데요. 예를 들면 유기체와 같은 존재들을 포함한 그런 복잡한 존재들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놓는 겁니다. Because,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in their fiery course. 자, 여기서 there는 별들입니다. 그 별들의 fire이란 말은 막 불꽃이 확 인다는 말이거든요. 그 불꽃의 뜨거운 그 핵 속에는요, they practice, 그들은 해왔는데 뭐를? on alchemy, 연금술을 해왔다는 거죠. 그 연금술이 뭡니까? hydrogen and helium into all the other elements. 자, 수소나 헬륨 같은 것들을 다른 물체로, 다른 물질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연금술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우주 자체가 뭡니까? 아주 단순한 원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복잡한 유기체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리고 쌤이 거기 사이트에 같이 하나 더 올려놨는데요. 이 8번 내용과 관련해서 빅 히스토리라고 하는 테드 강연이 있습니다. 책도 있고요. 지금 이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재밌기도 하고 흥미롭기 때문에 꼭 한번 강연도 듣고 책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4강 8문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듣고 공부하세요. 바이바이.